시작하겠습니다. 몇 년도 시험 대비예요? 2024년도 대비. 2024년도 대비 첫날입니다. 어메. 좀 있으면 벚꽃이 필 겁니다. 노량진에. 그게 한 3월, 4월쯤 되나? 벚꽃 필 거고, 벚꽃 피면 이제 여름방학. 맞죠? 여름방학이고, 뭐 선생님들이야 여름방학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방학이고, 여름에 덥다 하다 보면 추석이고, 추석이네 하면 코에 차가운 바람이 싹 도는 순간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년이 끝납니다. 선생님들이 이 1년을 잘 버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다. 1년이. 서 있는 자세가 되게 재수없다.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어릴 때 꿈이 없었는데 진짜 뭐 선생님도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다 없었어? 저랑 비슷하게? 꿈 없었어? 한 6학년 뭐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어릴 때 뭐 대통령 나는 대통령 될 것이다 뭐 이런 꿈 있었잖아. 과학자가 될 거야. 막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가? 지금? 분명히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꿈 없었어? 꿈? 체육 교사가 꿈이었다 원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체육 교사? 난 그냥 이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 외에는 5분 손 드시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드셨어. 그럼 임용시험을 합격하자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 그렇진 않아? 사회적 명예? 닥치고 빨리 강의 시작해라. 별 시답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제가 강의 중에 원래 잡설 같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좀 약간 살짝은 노닥노닥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꿈이 없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우연히 너무 놀다가 홍대 클럽 DJ를 막 하고 밤 생활을 막 하다가 정신을 좀 차려볼까?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대학원을 갔더니 뭐 임용시험을 본대. 저는 그 임용시험을 보는 대학원인지도 몰랐어. 그 학기를 다 마치면. 그냥 간 거예요. 내 친구가 저기 좋다고 그래서. 갔더니 공부는 재밌더만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비로소 대학원 때부터. 스포츠 교육학도 재밌었고 생리학도 재밌었고 뭐 등등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임용시험을 막 본대. 그게 뭔데? 그랬더니 임용시험 되면 교사가 된대요. 정교사. 그래? 근데 난 교사의 꿈이 1도 없었어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그 와중에 대학원에 출강 온 교수님들이 야, 너 박사하라고 자꾸 꼬드겼습니다. 생리학도 그러셨고 교육학도 그러셨고 사철학도 그러셨고. 제가 좀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박사를 하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뭐 되고 싶었던 게 없었거든. 교수가 되고 싶거나 이런 게 목표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이 개망한 거야. 아버지가 요트 사업을 하셨는데 대우 부산에 해운대 마리나? 부산 가시면 아마 그 해운대 요트 있는 선착장 아세요? 거의 우리 아버지 거였어. 나름 잘 살았겠지. 요트를 수입하고 막 그러시다가 뭐 경제적인 뭐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막 왔더니 빨간 딱지 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땅 파니까 500원밖에 없어 막 집에 막 방바닥에 떨어진 거. 컵라면 좀 사 먹다가 큰일 났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외할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때는 3번째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망했나 보다 나는. 그리고 나서 돈을 벌어야겠다.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든 게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도 그때부터 꿈이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스포츠 교육학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당신은 박사 하기 싫으면 그냥 학원 강의하면 어떨까 싶네. 그래서 학원 강사요? 그랬더니 체육 임용 강사를 하래 저한테. 근데 그분이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대학교 교수님이 되신 케이스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권유를 하셨습니다. 학원 강사하라고. 그럼 학원 강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임용시험을 합격하든지 하나는 박사과정을 해라. 결국 박사과정을 하라는 얘기였죠.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어떤 게 더 빠를까? 그냥 가성비만 놓고 보면 임용시험이 합격이 더 빠르잖아. 맞죠? 그게 2006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을 1년 만에 어떻게 쇼부를 치고 1차만 합격해도 나는 강의할 수 있을 거다. 최종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딱 왔는데 여기 노량진에 딱 와서 2달 강의 코스를 밟고 최균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접하게끔 설명을 할까?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2005년도 5월 6월 달 2달 강의를 듣고 2005월 11월에 임용시험을 봤는데 전공 커트가 그때 42점인가였는데 제가 58점을 받았습니다. 5달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그러면 58점에 42점이면 몇 점 차이예요? 전공만 봤을 때 벌써 16점 차이 나는 거죠. 지금은 뭐 수영 사선으로 가도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 그때 당시는 실기가 50점 만점이라서 꿈도 못 꾸는 실기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용 강사를 할까 그래도 합격한 타이틀은 있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다 나는. 그러면서 일반교육학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그냥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강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한참 보시면 3분 보셨나? 이렇게 보시더니 하세요. 속으로 이 사람은 왜 이러지? 하세요. 2주 후에 실현 한번 합시다. 어떤 과목 잘하는지 2시간 짜서 학생들 한 15명 놓고 해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그래서 2주 후에 진짜 했습니다. 그 강사 선생님 한 분 놓고 그 강사 선생님의 수강생인 체육 전공생들 한 15명 놓고 4시간 분량의 강의를 했습니다. 미쳤지. 그 설레임. 내가 진짜 학원 강사 하고 싶다는 열의로 끝나고 나서 권 선생은 나보다 잘 되겠어. 나이스하죠. 왜 잘 되겠어? 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쉽게 설명하는 묘한 능력이 있네. 아싸. 그리고 나서 바로 2009년 5월 달에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은 노량진에 있는 학원 관계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면 안 돼. 그 선생님, 그 강사 선생님, 저한테 학원 강의 하라고 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저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외에 이 모든 조건이 노량진에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공했죠? 선생님들이 168만 원 지금 카드 10달 할부하고 들어오셨잖아. 나 성공한 사람이죠? 나름 그 모든 게 다 끝났어. 게임 셋 끝. 나이스합니다. 이건 선생님들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선생님 몇 살에 죽을 것 같아? 쌤들 여기 아무도 없나? 몇 살에 죽을 것 같아? 대략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 90? 85? 선생님들 몇 살이야 지금? 20 여기서 이쯤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 같아. 24에서 35 최고점 이걸로 잡자. 몇 살? 몇 년 더 남았어? 여기서 3수생, 4수생, 5수생, 6수생, 7수생 등등 있을 거야. 한 이쯤 잡자. 이거 얼마 차이 안 난다. 먼저 가라 해라 이 사람들. 인생 실패한 거 아니다.
이거 아니죠? 그죠? 먼저 가라고 그래. 어차피 죽으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 나 이거 다 똑같이 50년. 선생님들 저 같은 타이틀은 없잖아 그래도. 장수생 강사, 그 다음에 무용전공한 체육 임용 가르치는 강사, 담배 꽁초 강사, 이런 타이틀 없죠?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나만 잘하면 되잖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아, 그지, 쌤들. 얼마나 행복해, 나름. 그러니까 노량진 와서 세상 다 끝난 표정 짓지 마시고, 선생님들,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잘할 수 있다의 버전, 좀 속상해도 한번 보자. 우리 카페에는 이상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창피해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막 올려요. 선생님 상담해주세요 하면 다 안 됐습니다 하고, 합격한 사람들은 거의 1대1 채팅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액면상 저는 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강사처럼 보여. 맞죠?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받았던 것을 오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개 정도만 샘플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공의 최고 고득점은 아마도 76점일 것 같습니다. 80점에 76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은 2점에서 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2, 3점을 빼면 최고점은 사실 73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불가능하다. 77점은 지금 상황에서. 그죠? 하나 정도는 실수할 수 있을 거고, 문제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당일날 눈알 뒤집혀서 내가 아는 걸 이상한 걸 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76점 정도 예상하고, 이 76점은 2차 시험이 종료되면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2개만 먼저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자, 이거는 초수 학생입니다. 초수 학생이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자, 초수 학생이고 전공 점수가 74점. 맞지요? 나름 잘 봤습니다. 초수야,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초수야. 이 친구는 많이 알까? 아니면 그냥 이거밖에 모를까? 이거밖에 모릅니다. 기출과 그냥 줌에 있는 내용밖에 모릅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공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외웠습니다. 뭘 외웠습니까? 줌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출을 열심히 봤습니다. 오케이. 나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초수 선생님들.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2번째 시험 본 사람입니다. 1차 합격했는데 전공 75점입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100점이랍니다. 아다? 무슨 이상한 일이지? 75에 일반 교육학이 그렇게 썩 점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나왔다는 얘기는 선출이다.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출신의 재수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상담 전화해서 저는 선출이고요. 공부를 할 줄 모르고요. 방법을 모르고요. 지금까지 안 해왔고요. 이런 얘기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산점 8점 있는 수영 선수 선출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이 몇 점을 받았습니까? 재수만에?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사범대 졸업하셨던지 교직이수 하셨던지 교육대학원을 나오셨던지 어쨌거나 이분보다 훨씬 공부량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초교육을 더 잘 받으신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입에 발린 말 같아. 다른 강사 선생님들 모의고사 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
진골 중에서도 진골입니다. 땡큐. 뭐 이런 거죠. 자, 홍보 아닌 홍보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좀 시키는 걸 좀 합시다. 시키는 건 뭐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목차를 쓰세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쓰세요. 수업이 끝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적으세요. 키워드를 적고 그날 암기해서 가십니다. 숙제로 내주는 기출문제 푸세요. 숙제로 내준 거 외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거기 책에 써 있는 거 다 풀면 완전 땡큐입니다. 자, 11월쯤 되면 줌 책이 그냥 다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책 너무 얇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이거 왜 이렇게 얇아?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제발 좀 이거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암기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된다.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이게 궁금해. 자, 우리 시험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1월입니다. 선생님들 11월입니다. 시험이. 맞지요? 대달? 10달 남았나? 과목이 꽤나 많고 범위는 넓고 의외로 역대 기출문제는 이제 20-30년치가 쌓여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할 때까지 우리 시간이 4년, 3년, 5년을 주지 않습니다. 10달 남았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냥 죽었다 깨나도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죠? 이거 없이 이거 안 돼. 어차피. 나는 암기도 안 했는데 고득점이야. 이런 사람들 점수 왜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잘 받았을 것 같아? 난 암기 안 했는데 전공 70점 넘게 나왔어.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잘 본 것 같아? 암기 안 했는데 71 이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졸라 이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잘하면 안 외워도 외워집니다. 억지로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진다고. 그 사람들은 쓸데없이 안 외워도 그냥 외워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들 구구단을 막 봐봐봐. 원리를 알면 시간이 좀 느려도 외워지지. 원리를 알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대로 나온다고. 2 곱하기, 오케이. 2 한 번에 2번. 2번 곱하기, 오케이.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진짜 졸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암기 필요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해력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탁 보면 탁 와서 오케이. 뒤돌아서도 기억나고 내일 돼도 기억나고 내가 어제 이해했던 게 그대로 말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그거 안 되면 우린 뭐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거기다 채점은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하는 건 아시죠? 키워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젠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 조건 때문에 읽어야 할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 맞지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지문이 길어졌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읽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암기돼 있고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숙련화된 사람들은 지문 조건만 봐도 이게 무슨 문제고
어디서 출제를 했고 어떤 답을 뽑아 쓰고 이 답의 단서가 뭔지를 다 압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발 이거 좀 하자. 암기부터 하고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좀 말아라. 처음부터 오늘 몇 페이지냐? 오늘 21페이지까지 나간다고 가정합시다. 교재를. 21페이지까지 오늘 다 외울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자. 한 페이지 외울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자. 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정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럼 처음 해볼 때는 키워드 1개 암기하죠. 다음 해볼 때는 키워드 몇 개 암기하는 거야? 2개. 다음 해볼 때는 3개.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다 외울 수 없어. 이야, 암기가 중요하니까 몰빵 숨 21페이지 전체를 다 외우겠다. 이게 불가능. 이렇게 하다가는 뒤진다. 아셨죠? 이거 절대 불가능.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 것. 우리는 아주 평균적인 지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IQ 평균 지능이 몇입니까? 평균치가? IQ 테스트를 해서 평균 지능이 얼마야? 100이지. 여기 평균입니다. 100. 1표준 편차는 몇이에요? 115. 2표준 편차는 130. 3표준 편차는 안 계시겠지만 145.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표준 편차는 95, 85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아이고. 0, 1, 2, 3, 마이너스 1. 아마 모르시겠지만 선생님들 대략 어디 계셔? 한 이쯤 계실걸? 아, 돌고래가 90이라는데 씨 나를 여기로 몰아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평균이라고. 대략 우리 여기 분포에 2까지도 못 가. 그죠? 125 정도 되면 교사로서의 훌륭한 IQ 테스트 결과라고 봅니다. 아마 속으로 그 생각할 걸. 이런 좆됐다. 난 114밖에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분명히. 의미 없다. 근데 우리가 3표준 편차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도끼인 개끼님입니다. 또 하나, 전공 점수 제 기준에 봤을 때는 65와 75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공 점수 80점 만점 중에서 65에서 75점 사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는 거 똑같고 본 거 똑같고, 그죠? 암기한 거 똑같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 64, 67, 68, 69, 작년에는 여기 72도 앉아 있었어. 1월 1일 첫 개강날. 일반교육학을 망해서 오셨던 71 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얼마나 판단을 잘 하고 문제를 똑바로 읽고 답을 똑바로 쓰고 왔느냐의 차이지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65와 75 사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점수 안에 들으신 분은 속상해하지 마. 인생 실패한 거 아니다. 작년 한 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거다. 그죠? 아직 때가 안 온 것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나 이 안에 들었는데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놀면 뭐해. 그러니까 학원에 오신 겁니다. 그죠? 놀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지금. 집에 있으면 어차피 안 할 거거든. 그죠?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이 점수대를 가지고 오신 분 중에 하나는 이걸 생각하고 계셔. 초수가 무섭다. 이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올해 시험을 새로 시작하는 애들이 겁나 무섭다. 이 무섭다라는 게 흔히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말 길어지네 오늘. 상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략 언제부터냐면 선생님들한테 겁주는 거 아니에요? 21년도 졸업생부터 상향 평준화 맞습니다. 21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있어.
올해가 23년이고, 자, 이게 경기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1, 22 경기도 수석이 누구냐면 같은 학교의 초수 학생들입니다. A 대학교 초수 학생들이 21년도, 22년도 수석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업을 들었던 초수 학생입니다. 강조점이야. 홍보 좀 하자. 우리 수업을 들었던 초수생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초수 합격했을까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입시 전형이 달라졌습니다. 입시 전형이 수능 100%입니다. 실기를 안 보고 대학에 입학했던 사람들입니다. 와, 그쵸? 이게 그 사람들이 이때쯤 졸업하던 시기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졸업할 때면 대략 몇 학번 정도 되는 거야? 16학번? 17학번? 그쯤 되네? 이때부터 입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능 10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럼 수능 70에서 100%로 뽑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본 선행 지식이 있다. 공부 좀 했다. 그죠? 사탐, 과탐 어느 정도 됐고, 산수 좀 잘하고, 수학 좀 필수로 했고, 물리도 받고, 뭐 등등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이 점수대 들었는데도 오늘 수업의 첫날 미친 척하고 등장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무섭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아, 초수가 더 무섭다는 걸 아는 사람. 두 번째, 2월달 되면 또 최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공부하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앞서가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와서 솔직히 공부 안 되는 건 사실이야. 맞지? 한 달 더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 점수가 이건데 더 봐서 뭐 하겠나 싶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집에 있자니 죽을 것 같고, 맞죠?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하기 싫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맞죠? 자, 처음 시작하는 초수 선생님들보다 사실은 N수생 선생님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겁을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하시고 놀면 뭐하니 하시고 그냥 냅다 달리기 하십시오. 옆에 있는 초수생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공부를 더해갈수록 초수생 두 번째 시험 볼 때, 세 번째 시험 볼 때 이게 점점 안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초수의 합격. 이 사람 뭐만 봤어요? 잘 따져야 돼. 준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보고, 지도사 봅니다. 초수였어. 재수생입니다. 수영 선출 뭐 봅니까? 준 보고, 기출 문제 보고, 스포츠 지도사 문제 보고, 모의고사 해설지 꼼꼼하게 보고. 맞지요? 맞지요? 그 얘기는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아라. 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 보러 갈수록 이게 이런 공부한다? 지하 12층까지 파는 공부합니다. 파워 생리학 꺼내고 에너지 대사 시스템 다 돌아가고 수소가 한 번에 몇 개씩 떨어지는지 다 보고, 그죠? 효소란 효소 이름 다 외우고 돌아가는 원리 하나라도 모르면 못 넘어가는 공부를 하십니다. 자, 올해 생리학 답이 효소가 활성화된다가 답입니다. 그거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못 쓰고 온다고. 자, 그런데 더 많은 거랍니다. 효소란 효소 이름 명칭 다 외우고 혈관의 내피와 외피를 조절하는 요인들 다 암기하고 있고 운동 상황과 안정 상황의 증가 감소를 다 비교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
정작 효소가 활성화된다. 못 쓰고 옵니다. 그죠? 이런 거에 선생님들 약간 예민하게 너무 지하 땅굴 10층까지 파지 마시고 해가 갈수록 이 사람처럼 공부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고 초심으로 목차 쓰시고 목차 옆에 키워드 기억하시고 그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무한 반복하시고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제 잡설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체육교육 탐구를 봅시다. 우리 체육교육 탐구를 본다. 탐구 선생님들 탐구 스스로 그죠? 탐색하고 발견한다.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권유하는 책 제목인가 봐. 체육교육 탐구 편을 봅니다. 목차를 크게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옵니다. 체육교육 탐구가 있고 사조와 목적론이 있습니다. 가로 할게요. 사조와 목적. 자, 사조는 선생님들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죠? 사상, 어떤 사상으로 네가 체육교육 할 것인가? 그죠? 선생님의 사상은, 체육교육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인을 육성한다, 내지네. 또 뭐가 있어? 체육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들 뭐 있어? 체육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이 건강해질 거다. 맞아요? 체육교육을 시키면 또 뭐 할 거야? 사회,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상의 흐름이라고. 그럼 이 사조는 시기별로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르겠죠. 그죠? 어떤 시기마다 어떤 사조의 흐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체육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체육교육 탐구의 사조와 목적론은 대략 미국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가 다 어디라고? 미국입니다. 유럽 아니고 미국에서 체육교육의 사조와 그에 따른 체육개혁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체육교육의 목적이다. 목적을 볼 것이고 두 번째 목차 큰 거를 보시면 체육교육에 무슨 론이 보여요? 과정론이 보입니다. 자, 과정은 선생님들 프로그램이죠.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과정은 무엇이고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반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 이해하는 파트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이야?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뭐하고 실행하면 이제 뭐하자? 개선하자.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현대적인 추세죠. 현대적인 교육은 다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성 추구, 다른 말로 전인 육성이라고 해봅시다. 전인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 체육교수 무슨 론이 뭡니까? 방법론이 보입니다. 탐구 파트에 있는 교수 방법론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은 무엇이고 수업을 이해하고 수업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내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론 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론은 어디에서나 특수한 표현이 아니지요. 이 파트는 교수 수업 효율성 측면과 관련 있게 볼 겁니다. 자, 그럼 특수한 방법론을 좀 보겠습니다. 방법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링크의 수업 방식.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
매칠러의 체육 수업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특수한 방법이니까 선생님들 누가 붙어 있어 지금? 학자가 붙어 있죠? 링크라는 학자가 만든 방식들 대략 7개. 모스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들 대략 11개. 매칠러가 만든 방법들 대략 8개입니다. 특수한 방법이니까 앞에 누가 붙는다고? 학자가 붙습니다. 여기는 무슨적 방법론이니까 일반적 방법이니까 학자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든탑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학자들이 많겠지만 모든 수업에선 대략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맞지요? 수업의 뭐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효율성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별로 많이 배당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술,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겁니다. 됐어요? 학생 관리, 행동 통제 등등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이 끝났다. 목적, 과정, 방법, 밑에 하나 뭐가 남을까? 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평가 파트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통계 그리고 평가 파트를 볼 겁니다. 이기봉 선생님 책을 주 원전으로 출처했습니다. 그럼 평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측정하고 통계하고 그리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측정이라는 의미는 검사 도구로 뭔가를 수치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체중은 체중계라는 검사 도구로 체중 몇 킬로그램이라는 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럼 그 측정한 수치를 평균은 얼마고, 맞지요? 체빈값은 얼마고 등등 한 것들을 다 통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내 체중이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나중에 측정평가 통계 파트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교육학에서 배워야 할 파트는 평가 파트 빼고 이거겠지. 교육과정, 무슨 론? 목적.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과정. 그리고 일반적인 무슨 론을 배울 거예요? 방법론. 그리고 특수한 무슨 론을 배울 거예요? 방법론을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우는 게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하면 이제 평가까지 나중에 끝나면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봐야 됩니다. 자, 국가교육과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자, 국가가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지침이 되는 거지. 학교 현장의 지침입니다. 그대로 따르세요야. 자, 선생님들 신호등 건널 때 무슨 불에 건넙니까? 파란불, 빨간불에 건너면 벌금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뭘 따라야 됩니까? 국가교육과정을 따라야 됩니다. 맞지요? 대략 2015 교육과정 봐야 되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2022년 교육과정도 보셔야 됩니다. 와, 선생님들 큰일 났다. 작년에는 15만 하면 됐는데 올해는 이것도 봐야 돼.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말할 수 없다. 출제자가 만약에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20이 내는 거죠. 개발한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15만 내겠지.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선생님 22를 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보지 마. 그러면 개망합니다. 나오면 맞아요? 봐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또 개망하지. 저 아주 조심스럽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기는 해야 된다. 15도 봐야 되고 22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것들을 할 것이다. 목차로 돌아와서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체육교육 4조, 체육에 있어서 사상은 무엇이고 그 사상에 따른 체육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다시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했어 지금? 체육교육 사조나 사상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교육의 목적이 달랍니다. 맞아요. 목차를 볼 때 이걸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다시 교육의 뭐가 달라서? 사조와 사상에 따라서 체육교육의 무엇이 달라진다? 목적이 달라진다야. 그걸 요 파트에서 보는 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목적 사조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되네. 자, 여기가 시대에 따라서 목적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이 기점은 근대 18세기 중반 이후를 기점으로 합니다. 18세기 중반.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근대래. 그럼 이 이전은 뭐라고 부를까? 여기부터 근대래. 그 전에는 근대. 이전이지 뭘 뭐라고 부르긴 뭘 뭐라고 불러. 자, 그럼 18세기가 있고 19세기가 있고 20세기가 있고. 맞아요? 지금 20세기 중반이 있고 지금 몇 세기야? 21세기야. 몇 년이에요? 오늘이 2023년이야. 그쵸? 22세기 아니지 지금? 그럼 대략 18세기 중반이면 몇 년이야? 이걸 몰라. 1750년입니다. 자, 그럼 19세기면 몇 년부터입니까? 1800 이후부터겠지? 자, 20세기면 몇 년부터? 1900년대 이후입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는 뭔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 것 같아? 영국의 산업혁명이지요. 프랑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기초 지식이지. 이거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저 여자가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안 배우고 졸업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기점입니다. 자, 시민혁명은 선생님들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 평등교육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모든 교육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시민혁명 이후부터야. 맞아요? 그 전에 내가 쌍놈이었으면 학교를 가? 못 가? 못 갑니다. 배우고 싶어도 못 가 배웠다고. 그런데 시민혁명 이후는 교육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로 다 가는 획기적인 교육 기회 큰 사건입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이 이전에 스포츠는 누구만 했을까? 스포츠는 노는 거야. 노는 건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귀족한테만 가능합니다. 노는 것조차도. 맞아요? 그럼 시민혁명 이후 노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럼 테니스라는 종목도 18세기 이전에는 누구만 즐겼겠어? 귀족만 즐깁니다. 이 기점 이후로는 누구도 할 수 있게 돼. 일반 시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혁명. 그럼 시민혁명 이후에 공교육이 확립되겠지? 공입니다. 공. 공공교육이 확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공, 혼자 해? 아니면 개인 교사야? 아니면 여러 명의 학생들의 선생님 하나야? 여러 명의 학생들의 선생님 하나입니다. 그럼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무슨 성이 필요하냐면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애들 치고받고 싸우면 난리 나잖아. 함께 사는. 자, 사회성 다른 말로 학생들이 협동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공교육 확립으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럼 뭔진 몰라도 체육의 목표는 이 시기 이후부터 뭐가 될 것 같아요?
무슨성 확립하는 사람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 중심 사조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은 한민족 문화입니까? 다민족 문화입니까? 다민족 문화입니다. 다민족이란 얘기는 이런 거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함께 공유하는 뭔가를 지식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맞지요? 함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맞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충돌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사회성과 관련된 얘기가 중요해졌다. 그러면 미국에서 체육의 주요 목적은 주요야, 주요. 그냥 하나의 목적 아니에요. 주요 목적은 무슨성 함양에 있다. 사회성 함양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협동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한 모든 능력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이 사회성 있는 사람을 전인이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전인은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이 통합된 사람을 전인이라고 부르지요. 이거는 사범대 혹은 옛날에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일단. 자, 그런데 주로 무슨 성이 있으면 전인이라고 본다야.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려고 뭐 할 거야 이때? 체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관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 판서는 지우지 마세요.